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목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드라마 더글로리의 현실판으로 불리는 사건의 피해자가 또 다른 학교폭력의 가해자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피해자 측은 전학을 고려할 정도로 우려했던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고 씹던 껌까지 붙였습니다. 얼굴과 다리는 멍투성입니다. 2년 전 여중생 6명 등으로부터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던 A양. 당시 입원을 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만 지난해 또 다른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해당 학폭 사건의 가해자 2명과 같은 학교에 진학한 A양은 2차 가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푸틴 딸, 러시아에 성적으로 비교해서 하고 그런 식으로 애를 하면 다 거치면서 난 너에 대해서 잘 알아. 나한테 와. 내가 너 때려줄 테니까는 와. 이런 사실을 안 학교와 교육청은 A양에게 전학을 안내했습니다. 다른 데 전학을 갈 수 있다.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이쪽 애들은 어떤 조치도 그런 얘기도 없이 너가 가면 돼. 이런 식으로. 교육청은 학교폭력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전학을 안내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A양 측이 주장하는 2차 가해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정식 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들과의 분리 차원에서 안내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힘들어진 거는 학폭 대상자 때문에 힘들어진 건 맞는데 그 학폭에 대한 조치로서로 간다기보다는 과거의 피해도 있었고 이전에도 피해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본인이 좀 이 학교를 좀 다니기는 힘들고. 하지만 A양 측은 애당초 솜방망이 처분으로 가해자들과 한 학교에 배정된 것에 문제가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하는 한편 늦었지만 형사고소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울산 지역 고등학교들의 수학여행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 고가의 해외 수학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6월 일본 수학여행을 계획 중인데 학생 1인당 소요 경비가 12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식사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해결하도록 계획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교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로 수학여행을 떠나기로 했으며 소요 경비는 학생 1인당 58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위화감 조성 우려가 있는 고액 경비 부담에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며 수익자 부담 경비가 발생하는 수학여행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방대학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곳을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울산대학교가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는 울산연구원과 울산테크노파크 등과 글로컬 대학 전략 구상과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구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역사회 맞춤형 인재를 키우고 혁신 계획을 갖춘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올해와 내년에 각각 10개 대학을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5개 대학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4.19 혁명 당시 순국한 울산 출신 정임석 열사를 추모하는 행사가 어제 북구 천곡동 정열사 묘역에서 열렸습니다. 추모 행사는 박천동 북구청장과 이순희 울산보훈지청장, 김윤철 추모사업회장 등 60여 명의 유족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1938년 울산 북구에서 태어난 정임석 열사는 4.19 당시 한양대 공대에 재학하던 중 서울 경무대 앞에 시위에서 경찰의 총탄에 맞아 순국했으며 그해 4월 30일 울산 군민장으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어제 문수체육관에서 장애인과 유관기관 종사자 등 1,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어제 행사에서 정윤기 울산대학교 병원장 등 45명이 유공자 표창을 받았고 SK에너지가 3억 2천만 원, 장애인 후원회가 750만 원을 울산 장애인 총연합회에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인식 개선과 에코 가방 꾸미기, 네일아트 등 체험 부스도 설치됐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부터 민원 해결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해당 사업가를 만난 기억조차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어제 울산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한 송 전 시장은 선거 캠프에서 중고차 매매업자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기존 주장에서 만난 기억조차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어제로 공판 준비를 끝내고 오는 6월 7일부터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합니다. 지난 17일 출근 중이던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CCTV에는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확인하고도 그대로 달아났던 사실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김나래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아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출근길에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뺑소니차에 치여 중태에 빠진 사건. 차 앞부분이 크게 파손될 정도의 엄청난 충격에도 술에 취해 있던 20대 남성 A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도주하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CCTV를 자세하게 살펴보니 사고 차량이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3분 뒤 피해 여성이 아직까지 도로에 쓰러져 있지만 사고 현장을 확인한 뒤 그냥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영장 실질 검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인계되던 중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피해자분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피의자가 무보험 상태였던 점, 신호위반으로 법규를 어긴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수사할 예정입니다. 같이 술을 마신 친구들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숙박업소에서 차량을 훔쳐 도주했던 용의자가 울산 도심에서 경찰과 16분간의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검거됐습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졌던 50대 A씨를 체포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천안의 한 숙박업소에서 훔친 차량을 몰고 8일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다 지난 14일 울산으로 진입했으며 중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다 맞은편 경찰차를 발견하고는 도주했습니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심 한복판에 시속 180km로 질주하던 A씨는 경찰의 계속된 추격과 112 상황실과 교통관제센터의 신호통제와 도주 경로 차단으로 16분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고에너지 정밀가공기술센터가 어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본부에서 개소했습니다. 센터는 국비와 시비 등 207억 3,200만 원이 투입돼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레이저 표면 정밀가공 시스템 등 14종의 장비가 구축됐습니다. 센터는 자동차 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 공정 진단과 분석, 시제품 제작과 성공 사례 공유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지능형 관광 진흥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울산시는 용역을 통해 울산 관광의 특성과 경쟁력 분석에 근거한 스마트 관광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능형 관광 중장비 전략 수립과 지능형 관광 온라인 체제 기반 구축에 따른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울산 관광의 경쟁력을 확인하고 확장성과 지속성을 위한 사업들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울산의 전기차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에 따르면 1분기 울산의 전기차 수출은 13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0.9%나 증가한 데 이어 하이브리드 차도 전년 동기 대비 18.2%나 늘었습니다. 반면 석유화학 제품은 24.33%로 감소하면서 1분기 울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무역협회는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여파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울산의 올해 첫 모내기가 울주군 두서면 전음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어제 모내기 한 품종은 5, 6월 정도에 심는 일반 벼와는 달리 4월부터 심을 수 있는 조생종으로 추석 전에 수확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박용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논바닥을 지나가는 이항기 뒤로 푸른 모가 가지런히 자리 잡습니다. 울주군 두서면 전음리의 2만 6천여 제곱미터 논에서 울산의 올해 첫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보통 일반벼가 모내기에 들어가는 시기는 5월에서 6월. 하지만 울주군 지역은 타 지역보다 기후가 따뜻한 덕에 두북농협이 자체 개발한 조생종 명품벼를 사용해 4월부터 모내기가 가능합니다. 조기에 생산을 해서 판매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의 어떤 그 수입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어떤 조기배를 생산하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고 우리 울주군의 어떤 올 한 해 농사가 대풍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추석 판매를 목표로 일반벼보다 일찍 모내기에 들어간 조생종 명품벼는 추석 전에 모두 수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모내기한 벼는 추석을 20일 정도 앞둔 8월 말쯤 출하될 예정입니다. 매해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국적인 쌀 과잉 생산으로 쌀값은 폭락한 상황. 하지만 울산시는 아직 쌀 생산량보다 쌀 소비량이 더 많아 오히려 타 지역으로부터 쌀을 받아 울산에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울산시는 태풍 흰남노 피해로 쌀 소비량에 비해 쌀 생산량이 더 줄었는데도 전국 쌀값에 맞춰 쌀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울에는 많이 가물었는데 지금 봄 돼가지고 비가 많이 내립니다. 작년에는 진짜 봄에는 거의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이 좀 많이 부족했거든요. 올해는 뭐 잘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일단 첫째는 잘 맞으니까 물이 풍부하니까. 울주군 또 지난해부터 전년 대비 쌀 가격 하락분을 지원해주는 울주쌀 경쟁력 제고 사업을 진행하며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4달 뒤 수확할 추석 햅쌀을 기대하며 풍년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학생들의 현장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행복 남구 체험버스가 지난 18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행복 남구 체험버스는 지난 2020년 울산에서는 처음 시작된 무상으로 학생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버스로 교육 경비를 절감하고 학생들의 지역 체험을 통해 도시 정주성을 회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올해 35곳의 학교에 45인승 버스 275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울산 상공회의소가 전국 상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울산 상의는 어제 울산을 방문한 여수 기업사랑협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산업 현황과 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해 서로 소개하고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또 부산과 인천 상의 관계자들도 울산을 찾아 울산 상의가 지난 2009년 개발한 업무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도 했습니다. 울산시가 엠폭스 일명 원숭이 두창의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반을 운영합니다. 방역대책반은 여태익 시민건강국장을 반장으로 4개 팀 2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방역대책반은 엠폭스 발생 시 역학조사와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한 격리치료와 대응에 나서게 됩니다. 울산시는 엠폭스 격리병상 43개와 치료약품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울산 해양경찰서가 지난 18일 오후 방어진 동방 48km 인근 해상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외국인 선원 1명을 긴급 이송했습니다. 이 외국인 선원은 항해 중이던 상선 A호에 승선 중이었으며 호흡곤란과 어지러움, 구토 등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해경이 1000톤급 경비 한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시켰습니다. 울산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들에게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공인중개사와 임대법인 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피해자 중 한 명이 건설사도 책임이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A씨는 이번 사건은 변제 의무가 없는 임대법인을 이용한 건설사의 전형적인 전세 사기라며 앞서 건설사가 구속된 공인중개사무사 등을 고발한 건 꼬리 자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사 측은 세입자들에게 전세를 내준 뒤에 임대법인에게 건물을 매매했다며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편 이번 전세 사기 사건으로 피해를 본 세입자들은 10여 세대로 피해 금액은 28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